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2달도 채 안 됐을 시기인데 지금 현재는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그래도 다이어트 시즌이고 여름 시즌이어서 굉장히 답답하신 심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속에서 해답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 실패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항상 내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할까? 고민을 안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영상에 이제 매일 안 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했던 영상에 정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인 다이어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식의, 이거 말고도 정말 세상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보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해보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다이어트들이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이어트 방법을 올바르게 내 몸에 적용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이어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다이어트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데이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의 다이어트들은 초반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체중까지는 빠진대요. 그래서 성취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푸드를 통해서 20% 감량을 했는데 나한테 보상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좀 먹었는데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몸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체중만 빠져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 10년 동안 다이어트와 벌크업을 계속해서 반복해보면서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진짜 정말 실질적인 꿀팁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가지 안건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배가 고픈 상태의 다이어트예요. 두 번째,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별로 못 느끼는 다이어트입니다. 항상 배가 고픈 상태가 유지되지만 효과는 빠릅니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사실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효과가 좀 느립니다. 이거는 1, 2개월이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3배는 느리죠, 기간이.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이 2가지의 선택지 중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지를 골랐을 겁니다. 2가지 선택지 중에 올바로 된 선택지와 잘못된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올바로 된 선택지고 이게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1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더라도 다시 내 전 모습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1번 항상 배가 고픈 다이어트는 완전히 극단적인 식단을 갈 거예요. 무염분, 무설탕, 생야채, 생고구마 다양하게 가져가지 못해. 맨날 똑같은 음식이야. 1000칼로리 다이어트. 더 적게 먹는 사람은 800칼로리, 이만큼 먹고 한 2달 정도를 버팁니다. 그러면 내가 목표로 했던 체중까지는 가겠죠.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요? 극단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좀 먹어도 되고요. 섭취 칼로리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 한 번도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는 지금 살을 뺐습니다. 저는 볶음밥도 먹었고요, 라면도 먹었고요, 쌀국수도 먹었고요, 족발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지금 현재 저는 7kg를 감량했습니다. 7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일단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운동은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맨날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에 2번에서 3번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1번 방법도 운동 주 2, 3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루에 1000칼로리 먹으면서 운동이라는 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할 텐데 하루에 1000칼로리를 한 달, 2달 동안 드시는 분들이 이 시간 동안 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애초에 내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힘도 없고 어지럽고 이런 반응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안건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주에 2번에서 3번밖에 안 나가는데 이 시간대 동안은 정말 진심으로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에. 2번 안건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좀 더 먹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의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서 2, 3회의 전제는 깔립니다. 사실상 시간도 저는 1시간만 놔도 돼요.
30분도 괜찮습니다. 1시간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핸드폰 없이 잠깐 핸드폰 1시간 놓는 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놓고 30분에서 1시간만 운동에 정말 진심으로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법은 뭐뭐뭐뭐뭐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매체들도 발달이 많이 되었고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조언 구해서 운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초보자일수록은 무분할 운동 방법을 추천하고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내가 초보자고 운동을 한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가슴을 1시간씩이나 잡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워밍업 한다고 푸시업 하는 순간부터 가슴은 다 털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무분할 운동을 하시든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로 운동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하루가 더 비는데 하루는 뭐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는 또 상체 하시면 돼요. 하체보다는 상체 운동을 해야 될 부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먹는 음식 양이 중요합니다. 음식 요즘 나올 때 칼로리표가 많이 나와요. 그 칼로리표를 참고하셔서 1인분 기준으로만 드실 것을 권장해요.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그럼 나 차돌 된장찌개 먹어도 되는 거야? 나 그럼 제육볶음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근데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은 좀 있습니다. 하루 두세 끼로 드시려는 습관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못해도 3끼는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셔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거는 진짜 저희 부모님한테도 매번 설명드리고 제 주위 지인들한테도 매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1차, 2차, 3차 X 절대 가지 말 것. 회식할 때도 1차, 2차, 3차 가죠.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뭔가 주전부리를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2차 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갑자기 과일을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이러지 마셔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번 얘기해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맘 같아서는 집에 있는 과일들 다 몰래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4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을 아셔야 돼요. 이게 탄수화물이야? 이게 단백질이었어? 아, 이게 지방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탄수화물 음식인지 모르고 먹고 단백질인지 모르고 먹고 지방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주성분이 뭔지 아셔야 돼요. 주성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어느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인지, 그래야 내가 음식에 다가가는 게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아몬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몬드는 단백질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요거트는요? 요거트도 동일하게 단백질 비중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고기 중에 삼겹살은 어느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둘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살 한번 따져봅시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맛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백질 비중이 훨씬 높은 건 목살입니다. 목살로 선택을 하면 지방 함유보다는 단백질 함유가 많으니 목살로 선정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판단을 있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뭘 먹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음식들의 영양 성분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4가지의 포인트들만 잘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몸에 살은 분명히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발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하루 한 번 먹고 하루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고갈되어 있는 내 몸 상태는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1000칼로리 이하씩 먹고 있던 우리의 몸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 지방으로 축적하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자꾸 내 몸에 비축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살을 빼신 분들이 얼마 먹지도 않고 며칠 먹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음식을 좀 챙겨서 먹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받아가고 싶으니까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결혼식 해야 되니까 면접 있으니까 잠깐 빼는 이걸로 만족하고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맨날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내 몸이 유지되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만족스러운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다가 이 부분은 정말 궁금했고
이건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전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가 하고 있었던 다이어트가 잘못된 건 아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